반찬 좀 해다 주면 어때서? 내 손으로 해준 음식 자식이 좋아할 거라고 믿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은 그 정성이 고마움이 아닌 부담이 되고 그 사랑이 도움이 아닌 개입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에게 반찬을 주는 일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정성 어린 사랑이 때로는 오해와 거리를 만들게 되는 이유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자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 주세요. 1. 엄마 반찬이 부담스러워요. 선의가 통제가 되는 순간. 은정아, 엄마가 이번엔 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도 했고 된장국에 잡채에 오이 무침까지 해놨어. 회사 퇴근하고 둘러서 가져가라.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님 반찬은 정말 큰 힘이었지요. 은정 씨는 결혼하고 2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댁에 들러 반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 차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도 이제 제법 요리 실력이 붙었고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주말마다 함께 식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만의 식탁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찬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마치 내가 해먹을 필요 없다는 듯한 양과 종류. 심지어 냉동실에 꽉 차서 남편이 준비한 요리를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은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고맙긴 한데 이제 저희가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서 반찬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돌아온 말. 아유, 그깟 반찬이 뭐라고 그래. 엄마가 하는 낙이 그거 하나야. 넌 그냥 받아 먹기만 해. 그걸 갖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 은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 집에 가는 길이 무거워졌습니다. 받아야 할 이유보다 거절할 수 없다는 부담이 더 커졌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는 도와주는 마음이지만 자식은 간섭당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부모는 눈치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의 밀도는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 즉, 자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야 그 관계는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매주 의무처럼 제공하면 자녀는 그걸 받아야 할 일로 느끼게 되고 부담이 생기면서 감정의 거리도 조금씩 벌어집니다. 문제는 반찬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항상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 될 때 그 사랑은 무게가 됩니다. 자녀는 어른입니다. 엄마가 주는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스스로 요리하고 식탁을 차리고 실패해보는 자기만의 삶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어른 부모의 품격입니다. 2. 부부의 식탁 문화를 깨뜨리는 일. 장모님이 싸주신 갈비찜 너무 맛있어. 여보, 이건 진짜 엄마 손맛이야. 결혼 4년 차 민지 씨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애써 웃으며 반찬을 꺼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얼어붙습니다. 왜 내 음식은 늘 비교 대상이 되는 걸까? 내가 만드는 밥상은 늘 부족한 걸까? 민지 씨는 요리를 못하지 않습니다. 레시피를 찾아보고 아이를 재운 뒤에도 남편과 함께 먹을 밥상을 정성껏 준비해왔죠. 그런데 매주 돌아오는 시어머니표 반찬은 그 노력을 매번 지워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은 감사하지만 이제 저희가 알아서 챙겨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무척 서운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반찬이 싫단 얘기야? 요즘 젊은 것들은 어머니 정성도 모르고 참 매정해. 무심코 한 행동이 자녀 부부에겐 경계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건데 왜 불편해하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고르고 서툰 칼질에 웃고 실패한 찌개에 핀잔도 주면서 우리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주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찬이 그 리듬을 방해하면 부부는 둘만의 생활을 정립할 기회를 잃습니다. 가정상담 전문가 김영희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미 하나의 가족 단위입니다. 부모는 지원자가 아닌 관찰자와 조력자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입은 자녀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모의 방식이 자녀 가정의 문화보다 우위에 놓이면 그 가정의 자율성과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주제가 아닙니다. 정서적 독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놓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스타일과 감정, 소통 방식이 오가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가 오간다면 어떨까요? 장모님 된장찌개는 진짜 깊은 맛이 있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좋아. 한번 해보자. 우리 스타일로 응용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이면 부모님의 반찬은 참고자료가 되거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비교하거나 엄마건 다르다는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존감을 잃고 부부의 식탁은 누군가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반찬이 자녀의 식탁에 남기고 가는 것. 음식은 사라져도 그때 남긴 말 한마디, 표정 하나는 오래 남습니다. 부모님 반찬이 자녀 부부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할지, 혹은 의무와 부담으로 남게 할지는 작은 존중에서 갈립니다. 이번엔 너희가 만든 거 먹고 싶다. 그거 맛있다며? 다음에 나도 먹여줘. 이런 말 한마디면 당신의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3. 자립심보다 의존심을 키운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6세의 이 여사님. 외아들 정우 씨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반찬을 해보내왔습니다. 우리 아들 입이 까다로워서 며느리 음식은 잘 못 먹는다더라. 그래서 내가 된장찌개며 나물무침까지 챙겨준다니까. 며느리 유진 씨도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입맛을 잘 아니까 서툰 요리를 덜 비교당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왜 요리를 안 해? 어느 날의 저녁 식탁. 하루는 유진 씨가 일이 늦게 끝나 집에 돌아오자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 다 떨어졌어. 당신은 뭐 안 해놨어? 순간 유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죠. 결혼 5년 차인데도 남편은 여전히 혼자서는 밥 한 끼 차려 먹지 않았습니다. 장도 보지 않고 요리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잖아가 늘 그의 대답이었죠. 반찬은 계속되지만 자립은 잘하지 않았다. 정우 씨는 그렇게 엄마 밥을 먹으며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아도 누군가 늘 준비해 주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보살핌 받는 삶에서 보살피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함께 삶을 꾸리고 누군가와 짐을 나눠주고 내가 해야 할 몫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부모가 계속 돌봐주는 관계에 머물게 되면 자녀는 그 중요한 성장통과 의례를 놓치게 됩니다. 생활 능력은 삶의 자존감입니다. 가정심리 전문가 정수민 박사는 말합니다. 식사 준비나 생활 능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할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관계 균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자립은 단순히 혼자 밥을 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유지하는 감각을 잃게 되면 사소한 결정조차 늘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관계는 곧 부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시어머니 반찬 처음엔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남편이 자꾸 어른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은 같이 하는 건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해주겠지라는 태도는 너무 지치거든요. 이 말은 많은 젊은 며느리들이 속으로 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는 것. 반찬을 해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생활 자율성, 부부 간 책임 분담,
그리고 배우자의 존중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내가 너희 집만의 식탁을 잘 만들어 가길 바란다. 4. 고마움보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반찬의 역설.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현정 씨는 결혼 후에도 매주 시어머니의 반찬을 받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볶음, 갈치조림, 무생채, 멸치볶음. 집 앞까지 배달해 주시는 정성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정 씨의 입에서는 이 말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받는 게 감사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요.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찬을 받는 횟수가 늘어나고 매번 감사 전화를 드리고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도 잊지 않아야 하다 보니 그 정성이 점차 의무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통을 깜빡하고 돌려드리지 못했는데 그 일로 시어머니가 서운함을 표시하셨습니다. 나는 매번 힘들게 만들어 보내는데 빈통 하나 제때 못 돌려주냐. 그 말에 현정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로 반찬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와주는 관계가 빚지는 관계로 느껴질 때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인간관계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 관계는 피로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도움은 줄 때보다 받을 때 더 많은 책임감을 유발한다. 받는 쪽이 계속 빚지는 감정을 느낀다면 결국 그 관계를 멀리하게 된다. 현정 씨의 말처럼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계속 받다 보면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마치 돌봄을 받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반찬을 받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자존감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준다는 사실보다 받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찬을 주는 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반복되면 감사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그 루틴이 결국엔 받는 사람을 조심스럽고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자녀일수록 반찬을 받을 때마다 감사 인사, 전화, 반찬통 세척, 돌려드리는 일정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지 않으면 섭섭해할까봐, 안 주면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할까봐 계속해서 무언가를 줍니다. 하지만 주기보다 어려운 건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사랑을 줄 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그땐 내가 기꺼이 해줄게. 이런 말은 자녀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면서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는 멋진 방법입니다.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도 괜찮은 관계, 그게 진짜 어른의 배려가 아닐까요? 감정의 정리를 도와주는 한마디. 받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야 주는 사람의 진심이 더 오래 간다. 이 말처럼 반찬을 나누는 정성도 관계 안에서 가볍고 따뜻해야 오래 갑니다. 5. 자녀 부부의 생활 리듬을 깨뜨리는 일.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주말이 있어요. 부산에 사는 윤정 씨는 결혼한 지 2년 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반찬을 싸놓습니다. 고기볶음, 나물, 장아찌까지. 집 근처까지 와서 직접 들고 가는 것도 고맙고 아들이 그렇게 바쁘니 어머니가 챙겨줘야지 싶어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느리에게서 조심스러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엔 반찬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요리도 해보고 싶고 주말엔 약속도 좀 있어서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윤정 씨는 마음이 묘하게 서운했습니다. 내 정성이 필요 없어진 걸까? 며느리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닐까? 부모의 일정이 아니라 자녀의 리듬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니어 부모님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반찬 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주말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시간을 맞추고 관계를 가꿔가는 귀중한 리듬의 시간입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솔직한 고백.
결혼 1년 차인 유나 씨 부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시댁에 반찬을 받으러 갑니다. 시어머니는 음식도 맛있고 마음도 따뜻한 분이지만 그 일정 때문에 주말마다 데이트, 친구 모임, 부부끼리의 계획을 유연하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가야 하니까. 이 말이 남편의 입버릇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둘만의 주말은 줄어들었고 우리만의 삶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반복되는 의식은 의무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반찬 전달은 자녀에게 일종의 의식화된 약속이 됩니다. 그게 처음엔 정겨워 보여도 언젠가부터는 의무가 됩니다. 그 의무는 때로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피로감으로 변질됩니다. 부모는 정성으로 준비한 건데 자녀는 그걸 지켜야 할 일정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엔 분명 감정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도움보다 시간의 배려가 더 큰 선물입니다. 가족상담 전문가 이은주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는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봐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관계의 힘은 개입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다. 이처럼 자녀의 생활 리듬을 존중해주는 태도 자체가 가장 성숙한 부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새로운 방식. 1. 반찬도 예약제로 바꾸기. 필요한 주에 말해줘. 그때 맛있게 해줄게. 이런 말 한마디면 자녀는 부담 없이 필요할 때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요리하는 시간으로 전환하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녀와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반찬을 전달하는 업무가 아닌 소통과 교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날 반찬으로 의미 만들기. 생일, 명절, 손주 돌잔치, 중요한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만 반찬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오히려 그 반찬이 더 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언제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길 바라지만 진짜 멋진 부모는 자녀가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은 주말마다 바쁘다더라. 그래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게 내가 반찬 안 줘도 괜찮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그 자녀는 평생 편안한 부모를 기억하게 됩니다. 6. 건강과 취향 변화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입에 맞는 것보다 몸에 맞는 게 중요해요. 엄마가 해준 장조림은 진짜 최고야. 소고기 큼직하게 썰어서 간장 잔뜩 넣고 계란도 삶아서 꾹꾹 눌러 넣은 거. 그 짠맛이 그냥 딱 밥도둑이야.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 요즘은 엄마 반찬을 한번 맛만 보고 말곤 합니다. 좀 짜네. 나 요즘 싱겁게 먹으려고 하거든. 서울에 사는 60대 김 여사님은 아들의 이런 반응이 못내 섭섭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반찬인데 며느리가 싱겁게 먹으라고 시켜서 그런가? 괜히 서운하고 괜히 오해가 생깁니다. 입맛은 세대마다 다릅니다. 김 여사님 세대는 음식은 손맛이 진해야 맛있는 거다. 반찬은 오래 두고 먹어야 하니까 간을 세게 해야 한다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요리를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녀 세대는 저염식단, 당 줄이기, 글루텐 프리, 비건 등 건강과 개성 중심의 식습관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조미료 없이 식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라도 자녀의 입맛이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으면 애써 만든 음식을 남기게 되고 그건 또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건강 문제와 연결될 때는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이 여사님은 아들이 고혈압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짭짤한 오징어 볶음과 간장 불고기를 만들어 보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병 생긴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거 먹고 컸잖아. 이 음식이 뭐가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어머님, 남편이 이제 짠 음식 먹으면 두통이 심해져요. 아무리 맛있어도 요즘은 좀 피해야 할 음식이에요. 이 말을 듣고도 그래도 집밥이 약이지. 그깟 병원 음식이 뭐 얼마나 맛있겠냐 하신다면 그 반찬은 사랑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세대 맞춤이 필요하다. 영양학 교수 정혜정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50대 이상 부모 세대는 맛있게 먹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건강 수치를 먼저 따지고 식단을 계획하는 것을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입맛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다르다는 것,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세대 간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방법만 바꿔보세요. 1. 반찬 전에 물어보세요. 요즘은 뭐 먹고 싶어? 짜게 하면 안 되지? 어떤 스타일이 좋아? 이런 질문은 배려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2. 레시피도 건강하게 변형해 보세요. 예전처럼 짜고 진하게 하지 않더라도 국간장을 줄이고 채소를 더해보면 정성은 그대로, 건강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기억보다 지금을 봐주세요. 어릴 때 내가 좋아했잖아 보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음식이면 좋겠네. 이 말이 자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은 세월과 함께 조정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예전엔 이게 맛있었지. 근데 지금은 내 건강 생각해서 좀 덜 짜게 해봤다. 이 말 한마디에 자녀는 그 반찬을 먹으며 몸도 마음도 따뜻해질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반찬을 줄 때마다 엄마가 있어 다행이야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볼게요라는 말을 기꺼이 웃으며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정성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 정성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나이듦 아닐까요?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하루 진심으로 응원합니다.